여러분, 삼자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보통 아이들 한자 처음 배울 때 보는 그런 책으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. 그런데 1000년도 더 된 이 오래된 책 속에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해답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? 이 낡은 책이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. 아니,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는데 그 옛날 책 속 이야기가 지금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? 맞아요.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. 시대랑 배경은 달라도 사람이 겪는 위기, 도전,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방법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더라고요. 과연 1000년 전의 지혜가 오늘 우리의 복잡한 고민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? 한번 따라와 보세요.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한번 탐험을 떠나볼까 합니다. 첫 번째, 고전이 왜 지금도 우리한테 말을 거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나서는 400년이나 되는 한나라의 거대한 역사 속으로 풍덩 빠져볼 겁니다. 그 다음엔 이 모든 역사를 딱 한 구절에 담아낸 삼자경의 지혜를 파헤쳐보고 이게 또 우리 주변의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거예요.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지혜가 바로 나의 삶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고전이라는 게 그냥 옛날 이야기 모음집이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검증되고 또 검증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뭐랄까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죠. 생각해 보세요.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사회 모습도 많이 바뀌었지만 사람들 사이의 관계 문제라던가 어떤 조직이 위기에 빠지는 거, 또 성공한 다음에 나태해지는 거,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나요? 그래서 역사를 안다는 건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망원경을 하나 갖게 되는 것과 같아요. 바로 이 지점에서 고전의 진짜 가치가 반짝하고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. 그럼 이제 구체적인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중국 역사에서 아주 강력하고 오랫동안 유지됐던 통일 왕족, 바로 한나라인데요. 이 400년 역사에는요, 한번 완전히 무너졌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한 영웅의 드라마틱한 부흥 스토리도 있고요. 그렇게 대단했던 부흥마저도 결국 시간 앞에 쓰러져간 제국의 마지막 이야기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. 기원전 202년에 서한이 세워져서 한 200년 동안 잘 나갔죠. 그러다가 서기 8년에 왕망이라는 사람한테 나라를 뺏기는 그야말로 대혼란의 시기가 찾아옵니다. 자, 그런데 바로 여기 서기 25년 광무제라는 영웅이 딱 나타나서 기적처럼 나라를 다시 세워요. 이게 바로 동한이고 우리가 오늘 얘기할 부흥인 거죠. 하지만 이 타임라인 맨 끝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위대한 부흥도 영원하지는 못했다는 거,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바로 이 장엄한 400년의 역사를요, 삼자경은 딱 12글자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겨있는 홍망성서의 교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에요. 광무흥, 위동한, 400년 종어헌. 자, 이 한자를 눈으로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. 세 글자씩 딱딱 맞아 떨어지는 이 리듬감 속에 한 거대한 제국의 서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. 자, 표를 보시면 이 12글자의 의미가 한눈에 쏙 들어오죠? 광모흥과 위동하는 영웅이 등장해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어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. 하지만 바로 뒤에 이어서 400년, 그리고 종어헌이 나오죠. 이 구절은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역사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. 아무리 위대한 부흥이라도 결국엔 끝이 있다는 시간의 냉엄한 법칙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시작과 부활,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끝, 이 모든 게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.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, 바로 부흥입니다. 한자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다시 복자에 일어날 흥자를 쓰거든요. 이게 그냥 새로 시작하는 거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. 거의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려서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것. 그게 바로 부흥의 진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어마어마한 나라의 부흥과 멸망 이야기가 놀랍게도 오늘날 아주 평범한 우리 주변, 심지어는 학교 교실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.
혹시 알고 계셨나요? 자, 이제 배경을 현대로 확 옮겨서요. 어느 고등학교 방송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이야기는 삼자경의 교훈이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줄 겁니다. 이 방송반이 정말 큰 위기에 처했어요. 신입생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서 동아리가 없어질 판이었죠. 마치 왕망에게 나라를 뺏긴 한나라 같지 않나요? 바로 그때 광무제처럼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. 담당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선배 한 명.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축제 때 틀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고 신입생들한테 직접 방송 장비를 만져볼 기회를 주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해요. 그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정말 놀랍게도 수많은 신입생이 몰려들면서 방송반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. 이거야말로 완벽한 부흥의 성공 사례죠. 자,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. 무너져가는 조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무슨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. 위기를 똑바로 보고 포기하지 않는 몇몇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.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. 그 선생님과 선배가 바로 방송반의 광무제였던 셈입니다.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. 삼자경 구절이 왜 광무제가 동안을 세웠다 해서 멈추지 않고 결국 헌제 때 망했다까지 이야기했을까요? 거기엔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. 바로 부흥을 지켜나가는 건 부흥을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교훈입니다.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왼쪽의 후원을 한번 보세요. 그 강대했던 나라를 무너뜨린 건 외부의 강한 적이 아니었어요. 바로 내부의 문제였죠. 자, 오른쪽의 방송반도 똑같습니다. 성공을 이루고 난 뒤에 찾아오는 구성원들의 무관심과 나태함, 야, 우리 옛날엔 잘 나갔어 하는 과거 명성에만 의존하는 태도, 이런 것들이 바로 몰락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.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마음,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내부의 적입니다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요, 한 번 성공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. 위기를 이겨내고 멋지게 부흥을 이루어냈다면 그 성공에 취해서 이제 됐다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직 내부를 살피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. 이것이 바로 천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삼자경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인 셈이죠. 자,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. 한나라의 역사도 방송반의 이야기도 결국엔 여러분,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.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의 삶에서 이거 진짜 끝났다 싶었는데 내 노력으로 다시 살려낸 부흥, 그런 게 있으신가요? 거의 포기할 뻔했던 공부라든지 좀 서먹해졌던 친구와의 관계, 아니면 막 열정에 식어가던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거요. 그리고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. 그 소중한 부흥을 지금 어떻게 지켜나가고 계세요? 혹시 이제 좀 괜찮네 하면서 안주하고 있진 않나요? 그 안에 있는 작은 문제들을 애써 외면하면서요. 고전의 지혜라는 게요, 그냥 박물관에 있는 낡은 유물이 아니에요. 바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살아 숨쉬는 진짜 지혜가 되는 겁니다.